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 기획팀장 신신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570여 개 기관 공공데이터 담당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고요. 생중계 이후에는 반복 시청 가능하도록 유튜브에 계속 영상이 게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2시부터 시작해서 한 4시까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지표에 대해서, 제공운영 실태평가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3시부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향후 일정을 공유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그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각 설명회 발표 이후에 현장에서 답이 가능한 건 현장에서 답을 드리고요. 내부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한 것은 정리해서 추후 평가 시스템 Q&A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설명에 앞서서 저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최시복 공공데이터 정책과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정책과장 최시복입니다. 앞에서 우리 신신혜 팀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570여 개의 기관에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설명회가 이렇게 유튜브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좀 상당히 좀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얼마나 잘 전달되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얼마나 잘 해결될 수 있을지 약간의 그 걱정 반, 또 기대와 설레임 반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설명회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공공데이터 그 운영 실태 평가와 품질관리 수준 평가가 같은 경우는 매년 해오던 일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각 기관에서는 기관의 담당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번거롭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차기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아주 중요한 국정 과제와 전략으로 삼으면서 더욱더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고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민간에 개방을 해서 민간의 여러 가지 사업 비즈니스 기회랄지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지금 당장 크게 표시나지 않는 업무일지라도 이 부분이 모여서 저희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데 아주 크게 역할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올해도 우리 실태평가와 품질관리 수준평가에 잘 대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궁금하고 혹시 실무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저희 공공데이터 정책과랄지 우리 니아의 담당자분들랄지 언제든지 같이 상의하고 질문을 주시면 저희들도 성심성의껏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같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인 그 22년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지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설명은 평가 개요, 그리고 21년 평가 대비 이제 달라진 사항들, 그리고 22년 평가 지표, 그리고 추진 일정, FAQ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평가 개요입니다. 이제 앞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는 이제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적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평가해서 정책 개선에 활용하고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실태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거는 공공데이터법 제9조에 근거하고 있고요. 법에 따라서 매년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조성, 제공 현황 등 운영 실태를 평가합니다. 그동안 그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담당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력을 해주셔서 21년 12월 말 기준 테이블로 총 14만 8천 건 이상의 테이블이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평가에서도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협력 덕분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질의 데이터 개방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이제 차기 정부의 방향은 차기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 바라는 방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이고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의 하나가 공공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민관 협업을 하고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건데요. 2018년 실태평가 이후 우수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수준은 향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수준은 다소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국민 기업이 필요로 하는 활용성 높은 데이터가 보다 잘 개방될 수 있도록 질 중심의 평가를 강화했고 기관 유형별 수준 편차 개선을 위해서 맞춤형 지표로도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2년 평가 대상 기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의 근거, 공공데이터 법에 근거해서 국회 등을 제외한 모든 행정 공공기관이 평가 대상입니다. 22년 평가 대상은 총 570개 기관이고요. 중앙행정기관은 45개 기관, 지방자치단체는 243개 기관으로 전년하고 동일하고 공공기관은 282개로 지난해보다 22개 기관이 늘어났습니다. 공공기관을 세부적으로 보면 22년 공공기관 경평 대상인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130개 기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49개 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 공공기관 103개 기관이 평가 대상 기관입니다. 다음은 이제 평가 시기와 절차입니다. 평가 대상 기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년도에는 10월 1일부터 당해년도 올해 9월 30일까지로 평가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평가 실적 등록 기간에 해당하는 9월 실적도 당해년도에 평가를 하게 됐었는데요. 9월 한 달 동안 평가 실적 준비를 하고 해당 기간 평가 대응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행정 부담이 좀 많다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올해부터는 9월 실적은 차기 년도에 평가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표를 보시면 정리하면 올해 평가 대상 기간은 21년 10월 1일부터 22년 8월 31일까지 11개월간의 실적을 평가받게 되고요. 내년부터는 전년도 9월 1일부터 당해년도 8월 31일까지 12개월의 실적을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절차 및 주요 일정은 우선 22년 8월까지 저희가 평가 실적 등록 절차 및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 평가 매뉴얼도 그때 다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9월 한 달 동안 각 기관에서는 실태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 실적 및 근거 자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월 한 달간 실태평가단이 평가를 실시하고요. 11월 중순까지 정량 지표에 한해서는 결과를 저희가 공개해서 해당 기관에 한해서 해당 기관의 점수를 공개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고 이의제기에 따른 내용들을 최종 확인한 후에 12월까지 평가 결과를 확정해서 기관별로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올해 적용될 전체 지표 구성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전체 16개의 지표 중에
정성지표가 4개, 정량지표가 12개로 구성이 됩니다. 관리체계 영역은 전체 2개 지표로 구성이 되고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는 배점이 11점이고 나머지 기관은 배점이 7점입니다. 개방 영역은 6개 지표 총 배점이 38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만 기타 공공기관에 한해서는 5개 지표 총 배점 28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각 지표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 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용 영역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공공을 제외한 공공기관은 4개 지표 총 20점 배점으로 구성이 되고 기초지자체는 4개 지표 총 16점 배점, 기타 공공기관은 2개 지표 총 6점 배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품질 영역은 2개 세부 영역 총 배점 35점으로 구성되고 뒤에 제 발표 이후에 품질 관리 수준 평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영역은 3개의 감점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직접 제공 데이터의 공공 데이터 포털 미등록 지표를 제외하고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모든 지표는 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년 평가 대비 22년 변경 사항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변경 사항은 크게 5가지입니다. 대상 기관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공기관이 좀 늘어나서 대상 기관이 570개 기관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도 제가 그 기관 유형별로 점수 배점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듯이 기관 유형별로 좀 수준 편차를 개선을 해서 올해는 맞춤형 지표 적용을 좀 더 확대했습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아무래도 추진기반 조성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진기반 조성 평가를 4점에서 7점으로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여건을 고려해서 활용 영역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타 공공기관도 기관 여건과 평가의 실효성을 고려해서 정성평가는 제외하고 관리체계와 정량지표 중심으로 맞춤형 평가체계를 적용했습니다. 세 번째, 19년부터 21년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추진해온 중장기 개방 계획이 21년 이후 종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중장기 개방 계획 이행 지표는 메타 관리 시스템에 있는 공공 데이터에 대해 미개방 데이터의 개방 계획 수립 지표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평가 지표 구성은 관리체계 및 개방, 활용, 품질, 기타 총 5개 영역 16개 지표로 지난해하고 동일하지만 각 영역의 배점은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관리체계 영역은 기초지자체,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의 배점이 6점에서 7점으로 상향이 됐고 기초지자체와 기타 공공기관은 11점으로 좀 더 많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즉 제공 기반 조성과 관리체계 거버넌스가 저희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의 배점이 좀 상향이 되었습니다. 개방 영역은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와 관련된 수요자 의견 수렴 지표가 이제 활용 영역으로 이동을 하고 중장기 개방 계획의 적극성 및 개방 이행률 지표 배점 10점인데 이게 신규 지표 배점 5점으로 대체가 되는 등 총 배점이 개방 영역이 38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기타 공공기관은 개방 영역은 총 배점 28점입니다. 활용 영역은 기초지자체,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의 배점이 20점으로 상향되었고 기초지자체는 16점, 기타 공공기관은 활용 영역에서는 정성평 지표를 제외해서 6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품질 영역 배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전년도 실태평가 결과 타기관에서 참조할 만한 사례는 우수 사례집으로 작성해서 공유하고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올해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가 결과 환류를 위해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정부 혁신평가의 실태평가 결과가 반영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전년과 동일하게 실태평가의 개방과 활용 영역 결과가 반영이 되고요. 지자체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관리체계와 개방 영역이 실태평가 결과가 반영이 되었는데 올해는 관리체계와 품질 영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종전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혁신성장 가점지표에 반영된 것이 올해부터는 경평 본지표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표의 세부적으로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체계 1-1 지표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속 노력에서 기관장의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의지를 평가하고 기관 유형을 감안해서 전담 조직 및 인력 배치 여부를 평가하도록 개선을 했고 배점 또한 지표의 중요성에 맞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 지표의 세부 지표에 해당하는 1-2-1 자체교육 시행 지표는 기관의 교육 시행 편의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공통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제공하는 공통교육을 제외한 모든 대면, 비대면, 일원인 과정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1-2-2 공통교육 참여 지표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일원인 교육 채널을 통해서 단일화 단순화해서 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배점은 자체교육 시행과 공통교육 참여 지표에서 기타 공공기관은 1점씩 상향 조정되었고 그 외 기관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개방 2-1 지표인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의 경우 이제 종전 DB 등록률과 테이블 현행화율의 병렬 합상 방식이었던 것을 전체 보유 DB 수 대비 개별 DB 현행화율을 평균한 값으로 개선했습니다. 자세한 또 내용은 뒤에 지표 설명을 하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방 2-2 지표에 해당하는 개방의 적극성 및 이행률은 중장기 개방계획 저희 19년에서 20년까지 개방계획이 종료됨에 따라서 메타관리 시스템 기반으로 미개방 데이터의 개방계획 수립하는 지표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방 2-3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도 디지털 약자나 소외계층을 위해 필요한 신규 데이터를 개방하는 노력, 그리고 국가 중점 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노력 등 고수요 데이터 개방 노력을 평가에 추가를 했고 단순히 건수를 부풀리거나 데이터를 쪼개서 올리는 형식적인 데이터 개방 실적은 저희가 평가에서 철저히 좀 검토해서 제외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본지표를 포함한 활용 영역 2개 지표 총 3개의 정성지표가 평가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 개방 영역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등록률 지표 배점 1점은 신청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기관의 비율이 이제 감소하고 있어서 본지표에서 빠지고 감점 지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공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감점 지표로 작용이 되고 최대 마이너스 1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개방 영역의 2-4 공공데이터 적기 처리율은 데이터 제공 적시성의 중요성에 따라서 배점이 2점에서 3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활용 3-1 개방 데이터 활용도 제공 노력 및 실적은 기초지자체 배점 7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요. 기초지자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배점이 7점에서 8점으로 상향이 되었고 기타 공공기관은 이 지표는 평가에서 제외가 됩니다. 활용 3-2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노력 및 실적 지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약자나 소외계층 등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이런 활용 지원 노력을 좀 추가했고 기초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배점이 5에서 6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본 지표도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입니다. 품질 영역은 품질관리 대상 DB가 기관별 보유 DB의 40%까지로 확대가 되었고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대상을 시군구까지로, 그리고 개방 데이터셋 품질 진단 대상도 개별 기관의 포털 개방 데이터셋까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22년 평가지표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리체계입니다. 첫 번째 지표는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노력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는 기관장과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그리고 실무 담당자가 기관의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이며, 배점은 기초지자체, 기타 공공기관에 한해 7점이고 나머지 모든 기관은 5점으로 기관장의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의지,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과 실무 담당자가 기반 조성을 위해 수행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기관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과 실무 담당자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장은 공공데이터 정책의 원활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기관장 주재로 이행점검 회의를 하는 등 기관장의 추진 의지가 정책 이행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은 기관의 핵심 가치와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해 잘 파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관리를 위해 관련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확보해야 하고요.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가 공공데이터 추진 기반 조성 노력 지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관련 법을 첨부하였습니다. 평가 등급의 구성은 공공데이터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은 매우 우수한 경우는 1등급부터 매우 미흡한 경우 5등급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표는 정성 지표이고 개방 영역과 활용 영역의 정성과는 다르게 영역별 등급 비중을 별도로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추진 기반 조성 노력은 기관의 전반적인 노력과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 대상 기관에서는 정성평가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노력의 실적 기준일은 평가 기간에 해당하는 21년 10월 1일부터 22년 8월 31일까지이고, 평가보고서 제출과 함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별점 자료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가 차관 사항입니다. 공공데이터 전담자의 임명 여부, 그리고 공공데이터 예산 확보 노력, 기관 유형별 전담 조직 보유 및 인력 배치 여부 등이 포함되고, 기관별 공공데이터 전략 수립 여부, 데이터 관리 노력과 성과 점검, 기관장의 공공데이터 정책 이행 의지 등이 평가 차관사항에 해당합니다. 평가 차관사항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 추진 기반 노력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신 사항을 모두 기재해 주시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리체계 두 번째 지표는 교육훈련 시행 참여 실적 지표이고, 교육 시행 주체에 따라서 두 개의 세부 지표로 나뉩니다. 첫 번째 세부 지표는 각 기관이 공공데이터 실무 담당자와 현업부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관리 교육을 시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배점은 기초지자체, 기타 공공기관은 2점, 그 외 모든 기관은 1점입니다. 평가 세부 기준은 크게 소속기관 실적을 포함해서 평가를 받고, 중앙행정기관과 그 외 소속기관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는 기관으로 구분됩니다. 배점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공공기관은 기타를 제외하고는 1점, 그리고 기초지자체와 기타 공공기관은 2점으로 구성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세부 기준을 보면 연간 2회 자체교육 실시와 소속기관을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교육에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여기서 연간 2회 교육에는 기관 실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현업부서 내부 직원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가 기준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1등급, 충족 여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5등급이 부여됩니다.
의사결정권자는 모든 기관에 직접 비교는 힘들지만 보직자 기준으로 중앙부처는 4급 과장급 이상, 공공기관은 팀장 또는 부장급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보직자 기준 5급 과장급 이상이 인정이 됩니다. 의사결정자 참여 여부가 증빙자료로 확인이 되어야만 의사결정자 포함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관의 자체적인 공공데이터 교육 시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행안부에서는 또 공통의 일원인 교육을 하는데 그것 제외한 기관의 공공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대면 비대면 일원인 공공데이터 교육을 모두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관 자체 추진 또는 타기관이 운영하는 교육, 민간 운영 교육기관은 제외하고요. 모든 교육은 인정이 됩니다. 교육 참여 이수자 증빙이 불명확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니까 명확한 공식적인 교육 참여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광역, 그 다음에 기타를 제외한 공공기관, 그리고 기초지자체, 기타 공공기관 간에는 배점만 각각 1점에서 2점으로 차이가 있고 나머지 평가 세부 기준은 동일합니다. 세부 기준을 보면 연간 2회 자체교육 실시와 교육에 의사결정이 참여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두 개의 세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충족 여부에 따라서 5등급까지 부여가 됩니다. 유의사항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교육이 아닌 경우 또는 교육 대상이 내부 직원이 아닌 경우 그리고 또 인턴 직원만 대상으로 교육한 경우 그리고 계획만 제출하고 결과 증빙이 없는 경우 의사결정권자의 직급과 참석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공공데이터와 관계에 해당하는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화 교육이나 일반적인 빅데이터 교육 4차 산업교육, 사업관리교육, 설명회, 컨퍼런스 이런 것들은 모두 불인정이 됩니다. 이 점은 좀 참고해 주셔서 교육을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훈련 시행 참여 두 번째 세부 지표는 기관의 공공데이터 실무 담당자와 품질관리 수준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교육에 대한 참여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배점은 기초지자체와 기타 공공기관에 한해 2점, 그 외는 모두 1점입니다. 평가 세부 기준은 자체교육 시행 지표와 동일하게 소속기관 실적을 포함해서 평가를 받는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그 외 소속기관이 실적이 포함되지 않는 기관으로 구분됩니다. 배점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그리고 기타를 제외한 공공기관은 1점, 기초지자체, 기타 공공기관은 2점으로 구성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세부 기준을 보면 연간 2회 자체교육 실시와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무 담당자, 업무 담당자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 교육 참석 여부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연간 2회 공공데이터 교육 대상은 기관 실무 담당자에만 해당됩니다. 평가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개 지표 모두 충족하면 1등급, 그리고 충족 여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5등급까지 부여됩니다. 자체교육 시행 지표와 동일하게 기초지자체, 기타 공공기관과 광역 공공기관은 배점 차이만 있고 나머지 평가 세부 기준은 동일합니다. 연간 2회 자체교육 실시와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무 담당자, 업무 담당자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 교육 참석 여부로 평가합니다. 두 개의 세부 기준 모두 충족하면 1등급, 충족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5등급까지 부여됩니다. 유의할 사항으로는 공통교육 참여 실적은 자동 집계되므로 별도의 증빙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데이터 교육에는 기관의 공공데이터 실무 담당자 전원이 그리고 품질관리 역량 강화 교육에도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무 담당자 및 평가대상 DB 업무 담당자 전원이 이수를 해야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일원인 공통교육 및 품질관리 역량 강화 교육이 아닌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체계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이제 개방 영역의 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방 영역은 양질의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개방관리 수준,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총 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방 영역 첫 번째 지표는 기관 보유 관리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이며 정량 지표로 배점은 8점입니다. 공공기관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의거해서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를 등록 관리하고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다. 메타 정보의 체계적 관리는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산정식은 기관이 보유한 각 정보 시스템 내의 DB별 등록 대상 테이블 현행화율을 기관 보유 전체 DB 정보 시스템 수로 나눈 평균값입니다. 아울러 본 메타 등록 관리 지표를 포함해서 범정부 메타 관리 시스템 업무 설명회는 5월 중에 별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설명회를 통해서 보다 상세한 설명과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표 관련한 질문은 5월 중 별도 실시하는 설명회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제시한 산정식에서 도출한 메타데이터 평균 현행화율 비율에 따라서 전체 1등급에서 9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된 테이블 수는 중앙 메타관리 시스템에서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6시 기준으로 자동 측정됩니다. 유의하실 부분은 평가 대상 시스템 수를 줄이기 위해서 제외 대상 이외의 시스템을 제외 대상 유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측정 결과와 관계없이 0점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메타데이터를 엑셀 등 파일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평가 시스템에 별도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 미제출 시에는 0점으로 처리됩니다. 참고로 등록 대상 DB 중에 제외가 필요한 경우는 행정안전부와 별도 협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메타데이터 현행화율 비율은 기관 메타관리 시스템의 메인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2 지표는 메타관리 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5점 정량 지표입니다. 중앙 메타관리 시스템 내에 22년 6월 말 기준 현행화된 테이블 중 미개방 데이터 테이블에 대한 개방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였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기준은 개방 계획 제출 여부에 따라서 2개 등급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제출은 행정안전부 공문 올해 9월 말 시행 예정인데요. 공문을 통해서 올해 11월 30일까지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에 개방계획 제출 메뉴로 별도로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메타관리 시스템에 현행화된 테이블은 모두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 완료되어 추가적인 개방계획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1등급을 부여합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NA로 처리되는 경우는 21년 12월 31일 기준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에 해당됩니다. 다만 메타관리 시스템 미설치 기관이라도 22년 1월부터 6월까지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중앙 메타관리 시스템 내 테이블을 22년 6월 말까지 현행화한 후에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을 제출하시면 1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방 세 번째 지표는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입니다. 기관이 수요자 중심의 활용도 높은 데이터 개방을 위해 활동을 수행하고 신규로 개방한 공공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성평가하고 배점은 10점입니다. 기관은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활용성 있고 내용적으로 충실한 신규 개방 데이터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원천 데이터의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표는 기존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 계획 이외의 신규 개방 데이터 발굴 및 실적을 평가하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공데이터법 참고사항입니다. 등급과 기준은 노력이 매우 우수한 경우는 1등급, 매우 미흡한 경우는 5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표는 정성지표이고요. 기관이 별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평가 실적 기준일은 21년 10월 1일부터 22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제출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공공데이터 제공용 실태평가단이 평가한 후에 기관 유형별로 비율에 따라 상대평가로 점수와 등급이 부여됩니다. 평가 차관사항은 기관의 추진 노력과 개방 실적 성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의 추진 노력은 국민, 기업 등 사용자와의 협의와 의견 수렴, 그리고 타기관, 타공공기관이나 민간과 상호 협력을 통해서 사용자 중심의 활용성 있는 신규 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 이행한 노력 정도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질의 데이터 개방을 위해서 실수요자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신규 데이터 발굴 및 개방입니다. 예를 들면 수요자가 선호하는 개방 데이터 목록 구성 항목, 분류, 세분화 정도, 개방 형태 등을 반영해서 활용성 있는 신규 데이터를 발굴 개방하였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개방 실적 성과의 평가 차관사항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활용 가치가 높은 내용적으로 충실한 신규 데이터 개방 실적, 그리고 소상공인, 노약자 등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들의 개방 노력, 그리고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신규 데이터 개방 노력, 그리고 공공민간 융합 데이터 개방,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개방 등 신규 개방 데이터의 중요성, 고가치, 고수요 개방을 위한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개방 사업 수행 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합니다. 특히 내용적으로 충실하지 않은 가치가 낮은, 활용성이 낮은 데이터나 데이터를 쪼개기를 하거나 건수를 부풀려서 개방하는 신규 데이터 개방 실적, 이미 중장기 개방 계획을 통해서 개방을 했는데 기개방된 데이터를 다시 다르게 올리는 것 등 이런 데이터들은 저희가 평가에서 제외하고 실적 기준일 내에 신규 개방 데이터가 0개인 경우는 5등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음 지표는 제공 신청 적기 처리율이고 배점은 3점입니다. 기관이 공공데이터 포털 내에 제공 신청건에 대해서 적기에 처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동일하게 21년 9월 1일부터 22년 8월 3일 동안 접수된 데이터 제공 신청 접수 건수에 대해서 접수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전년도 평가 집계를 하고 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 기간을 고려한 것입니다. 제공 신청 적기 처리율의 산정 방식은 평가 기간 내 기관이 요청받은 데이터 신청 건수하고 기간 내에 신청 처리한 건수의 비율입니다. 기한을 초과했더라도 신청건을 처리하면 일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내에서는 요청받은 데이터가 제공 신청 처리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청 처리를 해주셔야 점수를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한 공공데이터법 관련 조항입니다. 앞서 제시한 산정식의 제공신청 등록률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이 부여됩니다. 참고로 21년 9월 1일부터 22년 8월 3일까지 개방 데이터 제공 신청 요청이 없는 경우는 NA 처리가 됩니다. 다음 지표는 개방 데이터의 오픈 포맷 비중 지표로 배점은 6점입니다. 기관이 개방하는 공공데이터를 오픈 포맷 형식으로 제공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관에서는 사용자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관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고 수정, 변환, 추출이 자유로운 오픈 포맷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오픈 포맷 비율 산정은 22년 8월 31일 기준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 중이거나 심의 요청한 전체 데이터, 파일과 API 수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된 오픈 포맷 데이터의 수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관련 공공데이터법 참고사항입니다. 앞서 제시한 산정식의 오픈 포맷 비율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이 부여됩니다. 2013년 1월 이후 현재까지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된 데이터가 0개인 경우는 5등급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링크 데이터는 모수에서 제외됩니다. 평가 대상은 파일 데이터, 그리고 샘플 데이터, 그리고 오픈 API를 대상으로 22년 8월 31일 기준 공공 데이터 포털에 심의 요청건 중 22년 9월 30일까지 심의 완료된 데이터의 하나에서 산정식의 평가 모수에 반영이 되고 심의 요청 취소 또는 반려건은 제외가 됩니다. 다음은 공공 데이터 포털의 데이터 등록 심의 요청, 그리고 심의, 반려, 재요청에 따른 케이스별로 알기 쉽게 평가 반영 가능 여부를 표시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방 영역 마지막 지표인 개방 데이터 제공 주기 준수율 지표로 배점은 6점입니다. 공공기관이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 제공 주기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정의한 주기에 맞추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기관은 공공 데이터 포털에 개방하는 데이터를 정해진 제공 주기에 따라서 최신 데이터로 제공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제공 주기의 적정성을 점검해서 제공 주기를 개선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법 16조에도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이 유지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공주기 준수율 산정 방식은 22년 8월 31일 기준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 중이거나 심의 요청한 전체 목록 수 대비 차기 등록 예정일인 22년 8월 31일 이후 목록수와 오픈AP 목록수를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별지 4조 서식에 의해서 기관은 데이터의 업데이트 주기와 차기 등록 예정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이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 중인 데이터의 제공주기 준수율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을 부여합니다. 23년 1월 이후 현재까지 포털에 개방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5등급이 부여됩니다. 제공주기를 가지는 공공데이터 포털 개방 데이터가 평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링크 데이터하고 제공주기가 없는 일회성 수시 데이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가 대상은 파일 데이터, 샘플 데이터 및 오픈 API 대상으로 22년 8월 31일 기준 공공데이터 포털의 심의 요청건 중 22년 9월 30일까지 심의 완료된 데이터에 한하여 산정식의 평가 모수에 반영하고 심의 요청 취소 또는 반려건은 제외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방 영역 지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활용 영역입니다. 활용 영역은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민, 기업 등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4개 지표로 구성됩니다. 활용 3-1 지표는 개방 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으로 배점은 8점이고 기초지자체에 한해 7점 배점입니다. 또한 기타 공공기관은 본 지표의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본 지표에서는 기관이 개방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활용도가 제고되었는지를 정성평가합니다. 기관은 개방된 공공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해당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활용도 제고 노력으로는 데이터 내용의 부실 또는 중복 등록, 갱신 누락 등의 개선, 오픈 API 및 링크, 연결이나 연결 오류나 데드링크 같은 것들 개선, 원천, 통계성 데이터 등을 활용도 낮은 데이터의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개선의 이행, 기타 활용성 제고를 위한 사용자 의견 수렴 및 개선의 반영 등이 해당이 됩니다. 관련된 근거법은 법 10조 이용 활성화 노력 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등급과 기준은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실적이 매우 우수하면 1등급, 매우 미흡하면 5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지자체는 배점이 7점 적용되고 그 외 모든 기관은 배점 8점이 적용됩니다. 이 지표는 정성지표이기 때문에 각 기관이 별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평가보고서와 함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별첨 자료도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실적 기준일은 평가기관과 동일하게 21년 10월 1일부터 22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제출된 보고서를 기준으로 실태평가단이 평가를 한 후에 기관 유형별로 일정 비율에 따라서 등급과 점수가 부여되는 상대평가 방식입니다. 평가 차관사항입니다. 활용도가 낮은 데이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여부,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타기관과 데이터 공유, 협업과제 발굴 등 상호 협력해서 노력한 정도, 그리고 전년 대비 활용도, 만족도 등의 개선 실적, 성과 등입니다. 기관에서 개방한 데이터를 실제 수요자 관점에서 활용도를 어떻게 제고하였는지를 잘 작성해 주시면 우수한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보고서 제출 시 평가기간 내의 활동이라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보고서 내용을 정확히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평가 매뉴얼상의 기관 유형별 우수 사례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활용 3-2 지표,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노력 및 실적 으로 배점은 기초지자체는 3점, 나머지 모든 기관은 6점입니다. 또한 기타 공공기관은 본 지표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기관은 국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신규 비즈니스 창출과 사회현안 해결, 창업 등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지표입니다. 평가 등급과 기준은 활용 지원 노력 및 실적이 매우 우수하면 1등급, 매우 미흡한 경우는 5등급으로 구성되고 등급별 점수는 기초지자체와 그 외 나머지 기관들에서 좀 달리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지표 또한 정성지표이기 때문에 기관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함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 증빙 자료도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평가 기준일은 동일하게 21년 10월 1일부터 22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제출된 보고서 기반으로 평가단이 절대평가를 한 후에 기관 유형별로 일정 비율에 따라 등급과 점수가 부여되는 상대평가 방식입니다. 평가 차관사항입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를 하고 활용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시행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노력의 정도,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경진대회나 설명회, 컨설팅 등 활용 장려를 위한 각종 지원 노력, 그리고 신규 비즈니스 창출, 디지털 약자들을 위한 필요한 공공데이터 개방 또는 데이터 활용 지원, 이런 노력들, 그리고 사회현안 해결, 그리고 창업 등을 통해서 나타난 성과 정도 등이 이제 평가 대상이고, 전년도 기관 유형별 우수 사례집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적 기준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21년 10월 1일부터 22년 8월 31일 내에 활동이 증빙되도록 작성해서 근거 자료와 함께 제출을 해주시면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활용 세 번째 지표 오류 신고 적기 처리율로 배점은 3점입니다. 기관이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하고 있는 데이터의 오류 신고 및 문의에 대해서 적기 처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평가 대상은 21년 9월 15일부터 22년 8월 18일 동안 접수된 데이터 오류 신고 및 문의 건입니다. 여기서 21년 9월 15일은 전년도 평가 집계일이었고요. 8월 18일은 저희가 8월 말까지 데이터 오류 신고 및 처리 마감 일자를 고려해서 잡은 일정입니다. 기관에서는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목록을 점검하고 이용자의 오류 신고 또는 문의에 신속 정확하게 시정 조치 및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개방 데이터 관련한 오류 신고 및 각종 문의에 대한 확인 답변은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류 신고 적기 처리율의 산정 방식은 평가 기간 내 신고 접수된 오류 신고 및 문의 건수와 신고 처리 기한인 10일 이내에 처리된 오류 신고 및 문의 건수의 비율입니다.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등급과 기준은 오류 신고 및 문의 적기 처리율이 90% 이상이면 1등급, 60% 미만인 경우는 5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류 신고 및 문의가 없는 기관은 1등급이 부여됩니다. 해당 지표는 정량 지표로 포털에서 신고 조치 내역으로 평가하므로 각 기관에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활용력의 마지막 지표 국민소통 및 데이터 수요조사 의견 수렴입니다.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활용성 있는 데이터의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용자 대상으로 수요조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배점은 3점입니다. 공공데이터법에도 데이터 개방 촉진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ECD 평가 등에서도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의견 수렴 반영을 중요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기관별로 보유한 데이터 특성과 사용자 유형에 따라서 수요조사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 방법을 온라인 설문조사, 간담회, 대면 인터뷰, 상시창구 운영 3가지로 구분하고 3개의 수요조사 채널 중 2개 이상을 운영하면 1등급을 부여합니다. 기관은 수요조사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 계획 그리고 결과보고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실적 기준일은 21년 10월 1일부터 22년 8월 31일 내에 정확한 날짜와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품질 영역입니다. 품질관리 수중 평가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으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은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 체계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수준평가는 데이터 관리체계와 데이터 값 관리 영역으로 구성되고 100점 만점인 품질평가 점수를 35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태평가 마지막 파트인 기타 감점 영역입니다. 모두 3개의 감점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점 지표는 직접 제공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미등록입니다. 본 지표는 신청이객에 직접 제공한 데이터에 대한 샘플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지 않은 비율에 따라 최대 1점까지 감점 처리됩니다. 기관에서는 공공데이터 포털로 개방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직접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일부 경우, 예를 들면 대용량 데이터라든지 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로 개방해야 됩니다. 또한 신청인에게 직접 제공한 데이터는 샘플 데이터 형태로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개방함으로써 대국민 개방 효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털 미등록 비율 산정 방식을 21년 10월 1일부터 22년 8월 30일까지 동안 제공 신청 접수 건수 중 8월 3일 동안 제공 신청 접수 건수 중 8월 31일까지 직접 제공 처리 완료한 데이터 중에 22년 9월 30일 기준 포털에 샘플 데이터로 등록하지 않은 건수 비율입니다. 관련된 공공데이터법 조항입니다. 앞서 제시한 산정식의 미등록 비율에 따라 0점에서 최대 1점까지 감점 처리됩니다. 집계기간 동안 제공신청 접수 건수 중 22년 8월 31일까지 직접 제공 완료한 데이터가 있는 기관의 경우 22년 9월 13일 이후 실태평가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신청인에게 직접 제공한 데이터 목록을 다운받으시고 샘플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여부를 작성해서 실태평가 시스템에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민간 중복 여사 서비스 정비 미수행 또는 분쟁 조정 권고 불수용 관련 감점 지표입니다. 기관이 민간 중복 유사 서비스 정비 대상이 있는 경우 정비를 수행하지 않으면 감점 대상이 됩니다. 이 지표는 정비 대상 서비스가 있는 기관에만 해당을 하고 정비를 하지 않은 경우는 건당 1점씩 감점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분쟁 조정, 마지막 지표인 분쟁 조정 권고 불수용 감점 지표입니다. 분쟁 조정이 발생했을 때 분쟁 조정 신청 권고를 받았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 감점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영역별 지표하고 세부적인 내용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향후 추진 일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설명회 이후 이제 8월까지 22년 평가지표 관련 추가 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한 최종 평가 매뉴얼하고 평가 시스템 이용 방법을 별도 공문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시스템을 통한 증빙 자료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제출하신 평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10월부터 저희 실태평가단 전문 이제 외부 교수님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초에 정량지표에 한해서 해당 기관의 점수가 공개가 되면 해당 기관은 이제 정량지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시고 좀 문제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단은 이런 이의 신청을 받아서 11월 말까지 최종 평가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12월 기관별 평가 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 2월까지는 저희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그리고 국무회의 상정을 해서 최종 확정 및 언론보도 대국민 공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문의사항과 관련돼서 좀 많은 것들의 FAQ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근거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는지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평가 근거자료는 제공연 실태평가 시스템에 접속해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포털 로그인을 통해서 해당 서비스로 접속할 수 있고요. 정확한 URL과 접속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평가 매뉴얼과 함께 추후 별도 공문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9월 말 근거자료 등록 이후에 근거자료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자료를 보완하실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공령 실태평가단의 1차 평가 이후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량평가에 한해서는 이의제기 절차 때 이제 이의제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평가집 점수의 활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공령 실태평가는 중앙인정기관은 정부혁신평가의 5점 반영 예정이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혁신평가의 4점으로 반영됩니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의 본점수 1점의 일부 지표로 반영이 됐습니다. 참고로 작년 실태평가 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 NA 점수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점수 산출 방식입니다. NA는 해당 지표를 제외한 모든 지표를 총 배점 대비 획득 점수 비율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점 3점인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내역에 해당이 없으면 NA 처리가 된 기관은 해당 지표 산정식 분모가 NA 3점을 제외하면 97점이 되겠죠? 그러면 분자는 NA를 제외하고 기관이 나머지 획득한 지표, 만약 90점을 획득했다면 97분의 90이 돼서 92.78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실태평가 관련한 소관 지표별 담당자 연락처입니다. 실태평가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소관지표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거나 평가 시스템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능하면 이메일로 문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화로 문의를 하는 경우는 이제 문의가 많은 경우 통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메일로 문의를 해주시면 메일에 들어온 것들은 저희 담당들이 하나씩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그 지표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렸고요. 온라인으로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제가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흡기관 대상으로 사전에 컨설팅을 해주시나요? 네, 올해도 미흡기관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이제 기관 유형별로 이제 특성을 고려해서 10개 기관을 선정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가 국장님 이하일 경우 기관장의 노력 여부 확인 근거로 공문 처리된 자료가 있어야 하는지요? 네, 기관장 주재 회의 또는 기관장 보고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를 제출해 주셔야 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기타 공공기관은 기재부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그간 이제 기타 공공기관이어도 한 번이라도 제공 운영 실태를 받은 기관을 그 중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전체 기타 공공기관으로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관 자체 공공데이터 교육은 전산팀들만 따로 교육시키면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고요. 기관 실무 담당자하고 전산팀 직원만이 아니라 현업부서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외부 교육을 하시는 분들 계약해서 교육 시 실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외부 강사를 섭외해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 경우는 자체 교육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외부에서 하는 교육에 그냥 교육 참여하는 경우는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체 교육 실적에 행안부 일원인 교육을 들어도 인정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행안부가 제공하는 일원인 교육은 자체 실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요. 행안부가 제공하는 일원인은 공통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통교육에 해당하고 만약에 교육자료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교육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내부에서 잘 활용해서 기관의 특성과 기관의 데이터에 맞춰서 내부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셔야지만 자체 교육으로 인정이 되십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관리의 처리기한이 맞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신고일 기준 10일이 맞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은 워킹데이 기준으로 10일이 되도록 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도 워킹데이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동일합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나라 배움터 교육도 공통교육에 포함될까요? 아니,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러닝으로 제공하는 것만 공통교육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교육은 6월 중에 이러닝 시스템과 함께 정식으로 공문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오늘 듣는 설명에도 교육에 들어가나요? 제가 아까 설명에는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개방 노력 중에 세분화된 형태로 개방하는 예시하고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세분화된 데이터라는 건 예를 들면 이제 통계 처리를 했는데 통계를 너무 크게 통계를 처리를 하다 보면 활용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세분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도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에 관한 데이터다 그러면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이렇게 통계 처리된 것이라도 상세하게 세분화해서 개방을 최대한 활용성 있게 개방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API도 제공 주기가 있을까요? 오픈 API는 제공 주기를 준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제공 주기가 있다고 안 보셔도 되고요. 제공 신청 접수 건수가 한 건이 있었는데 1일이 지나서 등록을 했습니다. 11개월간 한 건 신청이 다라면 0점인가요? 평가 전에 제공 신청에 대해 처리가 됐다면 0.3 비율로 그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율을 통해서 등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한 건 중에 한 건을 추후 처리했더라도 세부 기준의 처리율이 5등급 0점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실적 기준 시점이 22년 8월까지의 것만 실적 인정하는 건가요? 네, 8월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만 22년 평가에 반영이 되고요. 9월부터의 실적은 23년도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온라인 실시간으로 질문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